네, 종목 고민은 물론 이 일상 고민도 이제 저랑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입니다. 이 바쁜 출근길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치이고 차도 꽉 막혀서 답답하고 이 출근길 버스의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굳은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분위기를 확 바꾼 인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버스를 타면서 어떤 남자분이 기사님께 먼저 인사를 건넨 건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인사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두가 짜증스러운 그 아침에 따뜻하게 먼저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그분의 마음 씀씀이가 저는 참 인상 깊었는데요. 늘 인사를 먼저 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한테 먼저 한번 인사 건네보는 거 어떨까요? 인사를 건네면 인사를 하는 사람도 또 인사를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일 정오의 데이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2월 2일 정오의 데이트 인사드립니다. 우리 정오의 데이트 시청자 여러분들은 버스 기사님께 먼저 인사드린 적 있으세요? 저는 좀 먼저 인사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처음엔 좀 쑥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좀 그랬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좀 어렵지 않았어요. 한 번 하고 나면 왠지 넉살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더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인사를 하면은 또 기사님께서 항상 저보다 더 반갑게 받아주셔서 그렇게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상냥하고 긍정적인 우리 정오의 데이트 식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오프닝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정오의 데이트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정오의 데이트 참여 방법은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주소 나가고 있죠? 그리고 종목 상담 전화번호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정오의 데이트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은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릴 두 분 모셨습니다.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력,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이재우 차장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먼저 게시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방송 준비하기 전에 11시 반부터 지금 게시판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복리투자자님께서 홍수연 앵커 빨리 나와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거 개그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같이 좀 빵 터지실 것 같네요. 그리고 두령님 오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플라토닉님 오셨네요. 칠봉이님 오늘도 또 일편단심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501님께서 또 종목도 들고 오셨네요. 그리고 깨한님께서 깨한유미님이시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스캐퍼님께서 유미씨 어서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스캐퍼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복리투자자님께서 현기증이 싹 나았다고 하시네요. 네, 인강맹긍장님께서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밑에 다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서 태희도 오고 비도 오고 제가 좀 이해를 늦게 했네요. 비도 오고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오고 있는데 맹긍장님 계신 곳은 비가 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게시판으로 인사를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이 못다한 인사는 종목 진단 다녀와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긴 비가 오는데 거긴 좀 어떠세요? 어디 사세요, 지금? 여기도 비와요, 부천인데. 가까이 살고 계시네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도 좀 맑아야 할 텐데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YG 엔터테인먼트요. YG 엔터테인먼트. 이번에 YG 소속 가수 싸이가 또 앨범을 발표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들어가게 되셨나요? 저도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8월, 9월 달에 종목을 진단을 했더니요. 네. 6만 원 선에 간다라는데 네. 전번 11월 달에 종목 진단했더니 목표가 4만 8천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네네. 지금 4만 8천 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몰라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처음에 들어가신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54,600원이요.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현재가 48,250원으로 비중은 좀 얼마나 들고 계세요? 20%요.
20%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운용령님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김경원 운용령님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용령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을 다시 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급락이 좀 있었던 게 3분기 때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좋진 않았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이 3분기 때 55억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2억 원 나오면서 오히려 YOY로는 조금 감소하는 수치의 실적을 좀 기록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분기에는 약간 이제 일본 쪽에서도 공연이 좀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뭐 아이콘이라고 하는 신규 이제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로 이제 데뷔를 좀 하게 되면서 이쪽이 실적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일부 나왔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M뿐만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조용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어떤 그 리레이팅을 주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부터 항상 실적을 미스하던가 아니면 컨센서스를 좀 못 맞췄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에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54,6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면 위쪽에서 약간 좀 물리신 부분들인데 이 종목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지만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당장 추세를 만들고 올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반등이 지금 48,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추가적으로 올라오려면 약간의 한두 달 정도의 행보는 충분히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이 보유하고 있는 싸이나 그리고 아이콘 그리고 빅뱅의 공연이 4분기에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 좀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은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2월 달까지 목표 주가는 55,000원에서 6만 원 라인대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기반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그 SM도 마찬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가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어떠세요? 내년 매도일까지요? 정확한 좀 기간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예. 네, 다시 한번 좀 안심될 수 있도록 연결해 봐 드릴게요. 김경원 운용령님. 말씀드렸듯이 4분기에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좀 몰려있는 분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본다면 내년 2월이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시청자님? 잘 알았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봤습니다. 또 지금 게시판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노블러스 제이님께서 YG 데디 대박이라고. 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이 노래 좀 어떤가요? 싸이가 또 앨범을 발표했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플라토닉님께서 김태희의 홍수연의 난리가 났네. 권유미님 앵커만의 자기만의 색깔을 만드시길 바래요라고 하는데 제가 좀 색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칠봉이님께서 오늘 왠지 각오 단단히 하고 나온 것 같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오늘 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원래 방송하시는 분들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또 발성 연습이나 좀 목을 풀고 들어가는데 보통 뉴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톤을 잡기 위해서 뭐 뉴스입니다 막 이러면서 뉴스입니다 이렇게 잡는데 저는 좀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필명 읽는 연습을 했어요. 두령님 막 이러면서 플라토닉님 막 이러면서 저는 혼자 그렇게 연습을 오늘 좀 했거든요. 두령님이 오늘 또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파도를 또 한번 타보자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게시판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게시판으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8501님께서 남겨주신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매수가가 6,27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가 살펴보니까 수익 구간이시네요.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좀 매수가 근처에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전략 한번 살펴볼게요. 김경원 운영령님. 네. 네, 영인 프론티어입니다. 좀 수익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영인 프론티어 약간 이제 개별주 컨셉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항상 뭐 종목 진단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때 이제 실적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는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하는, 그 사업 구조를 보면, 이제 항체 신약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력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나 아니면 삼성 쪽의 바이오로직스 같은가, 이런 업체들한테 이제 항체를 좀 납품을 좀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그대로 좀 연동이 될 수 있는 산업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뭐 작년에는 2억, 그리고 2013년도에도 2억, 2012년도에는 적자였지만, 앞으로 이제 바이오 쪽이 계속적으로 커나가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 리밸류에이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급등을 좀 했었고, 그에 따라서 약간 좀 눌리는 부분들이 한 4개월 동안 좀 지속이 됐는데, 지금 이 회사는 실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납품하고 있는 항체에 대한 성장성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1,1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영인 프론티어가. 그렇게 보면 전고점이 대략적으로 9,000원 정도였는데, 그러면 9,000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시가총액 1,5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회사의 적정주가 한 1,8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기반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높은 상승률을 좀 부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종목, 좋은 가격에 잘 사셨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뭐 바이로메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센스를 하거나 아니면 하는 구성의 예상 실적들이 좀 공개가 좀 되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이 많이 커나갈수록 영인 프론티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가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약간 좀 길게 보시면 약간 좀 높긴 하지만 9,100원이 이제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은 한번 테스트를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실적이 나오는 걸로 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9,000원, 9,000원에서 9,100원 정도 전고점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자.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인 프론티어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와 영인 프론티어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또 게시판으로 또 많은 글들 올라오고 있네요. 복리투자자님께서 어려운 닉네임으로 다들 바꾸라고, 좀 쉬운 닉네임으로 바꾸시면 제가 더 자주 불러드릴 수 있을 텐데, 또 플라토닉님께서 유미앵커님 앞으로 제 닉네임 부르실 때 플레임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좀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예쁜 또 필명으로 바꾸시면 제가 더 자주 귀에 닦지 않도록 불러드리겠습니다. 또 주령님께서 많은 또 코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다음 코너는 멘사 퀴즈입니다. 제가 첫 방송 때 준비를 했었죠. 멘사 퀴즈 IQ 160 이상만 풀 수 있다는 멘사 퀴즈입니다. 틀려도 그만, 맞추면 대박.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요. 또 정답 맞추시는 분들께는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집중하시고 잘 참여를 해주세요. 네, 오늘은 추리 게임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지 않을까요? 메리는 바닷가에 있는 커다란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집을 비우는 일이 거의 없고 집안을 정돈하거나 소설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TV와 등을 모두 끄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2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80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메리에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메리는 그냥 편의점에 갔다 온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추리를 한번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끄고 갔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불을 껐다는 게 보일러를 껐다는 말일까요? 냉동창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저번 첫 방송 맨사 퀴즈에서는 제가 객관식을 내서 찍은 분들이 많았죠. 근데 오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관식을 준비했습니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칠봉이님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시네요. 왜 그녀에게 책임이 모두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섬뜩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8명이면 거의 테러가 아닐까, 테러가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런 추리도 해볼 수 있습니다. JJ7님께서 오늘은 맞출 거야 라고 하셨고요. 두령님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물고기 아닌가요? 열대어 죽음? 아닙니다. 제가 질문에서 분명히 80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맞추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네요. 어떡하죠? 퀴즈 선물 준비했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죠?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 선물 꼭 드리고 싶으니까요. 이 배경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을 비우는 일이 거의 없고 등을 모두 끄고 편의점에 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깨하느님 교도소 아니라고 하시는데 교도소 아니고 혼자 사는 집입니다. 오늘 맞추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공개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맨사 회원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답을 공개할게요. 정답 들으면 좀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메리는 등대지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리는 등대를 끄고 외출을 했고 80명의 사람들은 항해를 하던 중에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모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답인데요. 좀 섬뜩하죠? 좀 허무하기도 한데 맞춰주시는 분이 오늘 아무도 없으셨네요. 그래서 오늘 정답자는 없는 걸로 그래서 오늘 상품은 드리지 못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함께 맨사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머, 전화가 끊어졌네요. 전화로 지금 들어온 종목명이 조이시티라고 합니다. 매수가 33,0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가 살펴보면은 29,300원의 손실 구간이십니다.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데 2015년도 7월쯤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조이시티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행인 게 사실 이 조이시티와 포함해서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관점을 저는 그렇게 좋게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출시한 게임이 이제 주사위의 신이라는 이제 국내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출시한 게임이 있는데 요쪽이 2015년 11월 달 말까지 18위 정도 안드로이드 게임 매출 순위에 지금 기록을 하면서 게임 순위로는 굉장히 좀 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내 이제 1매출 같은 경우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게임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좀 주가를 그래도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약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한 29,000원 정도까지 지금 반등이 좀 나온 경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성장성을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느냐. 그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투스나 게임빌이 이때까지 상승을 나왔다가 최근에 굉장히 좀 조용한 이유가 게임주들은 이제 실적의 연속성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이제 박혀버렸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아질지라도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영위해 줄 수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들은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영위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잠깐 잘 나왔다가 잠깐 좀 못 나오고 쇼크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도 특히 큰 자금을 좀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 기관 쪽에서는 게임주들을 적극적으로 담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체들을 바라볼 때는 그 기반에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조이시티를 개별적으로 한번 좀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게임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계속적으로 잘 된다면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분기 때 3억 정도밖에 실적을 좀 못 냈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나오면 서프라이즈 실적인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순이익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분기까지만 홀딩하되 그 이상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게임주들은 단기적으로 항상 짧게 매매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약간 좀 물려 계시는 부분들인데 비중도 약간 좀 많으신 부분들인데 본전에서 판다기보다는 본전 어떻게 보면 아래권이야 그러니까 박스권 상당히 32,500원이기 때문에 32,500원 정도에 오면 빠져나온다는 전략으로 전략 매도 관점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이시티 살펴봤습니다. 또 게시판으로 많은 글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령님께서 나 맨사 아니구나라고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일은 맞출 겁니다. 쉽지 않아서 불타는 의지를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승부욕을 자극하죠. 우리 주령님께서 승부욕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리투자자님께서 뭔 배가 그렇게나 많이 들어온대 라고 하셨는데 퀴즈는 퀴즈일 뿐. 그리고 맨사 포기라고 JJ7님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문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플라토닉님께서 맨날 사고뭉치 맨사라고 하셨고 윤꽁꽃도 혹시 유미 혹시 저 얘기하시는 건지 제 꿈을 꾸셨다고 안녕하세요 퀴즈 대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02님께서 한 문제만 맞춰도 맨사 인정해 주시나요 하는데요. 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제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문제만 하나만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도 좀 좋아야 할 텐데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EGL 배워요. 그 종목 지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12,250원이요. 네, 지금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세요? 20%요. 지금 가장 고민되신 부분 어떤 부분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산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갈지 안 갈지 좀 걱정이 돼요. 네, 좀 며칠 시원하게 갈 수 됐는데 있을지. 본전이 조금 모자르게 지금 있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네. 또 감사합니다. 김경원 운용령님 연결해가지고 또 자세한 투자 전략 시원하게 잘 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운용령님. 네. 이지웰페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지웰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제 소프트 및 서비스웨어 업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뭐 저도 회사를 직접 갔다 왔었고, 탐방도 다녀온 업체인데 굉장히 좀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회사고,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업체들 같은 게 약간 좀 조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세를 좀 못 내고 있지만, 향후에 전고점을 좀 뚫어내고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나라 복지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들이 복지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채용을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기업들의 이제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서 쇼핑몰을 이지웰페어의 쇼핑몰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은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연간 실적을 좀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9억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대략적으로 보면 한 58억에서 60억 정도 밴드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70억에서 잘 나오면 한 80억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익 기여도를 좀 보면
순익 같은 경우 연간으로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1,100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수준이 약간 좀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역이 좀 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도 양호하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굉장히 좀 양호한 업체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충분히 오버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바라보는 목표 주가는 박스권 상단인 18,000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개별주한테는 돈이 천천히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천천히 바닥권역에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 비중으로 12,250원에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18,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신사업이 최근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좀 기여를 한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좀 더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롱텀의 관점에서 좋은 종목들 잘 사셨고 18,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잡고 가시자,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 예, 18,000원까지 높게 잡아주셨네요. 어떠세요? 그러면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해야 좋다고 그러시죠? 네, 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네네. 단기는 안 되겠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셔가지고 좀 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하나 더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종목이요? 네. 다른 종목은 또 킬스트 다음번에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다음번에 또 다시 전화 연결되시면 또 도와드릴게요. 그러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은 게시판으로 들어온 사연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사연 소개 전에 저희 메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은 저랑 고민 상담 같이 해보실 수 있고요. 여기로 주소가 나가고 있죠. 또 많이 참여해주시고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시 사연으로 돌아갈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방배동에 사는 27살 어린 주부입니다. 결혼 8개월 차 신혼입니다. 아침에 한바탕 싸우고 출근을 해버린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이라 늦게 들어가니까 저녁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이 문자는 진짜 회식을 한다는 문자가 아니고 남편이 시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고 나서 저는 좀 속 시원하게 풀고 싶은데 대화도 거부한 채 도망 다니는 남편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연애 때도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도 그대로네요.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그 자리에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한참의 냉각기를 가져야만 다시 대화를 하려는 남편. 그동안 제 속은 다 썩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사연 읽으면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가지고 제가 또 전에 만났던 분이 싸우기만 하면 그렇게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만약에 커피숍에서 싸우면은 그냥 일단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화를 식히고 돌아오는 건지 또 몇 분 안에 금방 돌아옵니다. 갈 거면 왜 돌아올 거면 또 왜 가는지 저는 참 모르겠네요, 남자분들. 제가 그래서 좀 공감이 갔던 사연인데 또 이거에 대한 또 글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남자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여자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한다라는 글이었는데요.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이게 참 공감이 갔어요. 근데 남자분들의 마음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것 같은 게 같이 대화를 해서 말을 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야지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혼자서 결론을 얻어서 그때서야 말을 하고 통보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깨아님께서 싸움은 일단 피하고 봐야 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깨아님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령님께서 여자분이 말을 몰아치우는 게 잘못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분명 조근조근 대화를 했을 수도 있는데
칠봉이님께서 말로 싸우면 남자가 항상 지니까 피해요. 말로 싸우죠. 그러면 몸으로 싸울 순 없잖아요. JJ7님께서 성격 급한 분이 우물을 팝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가 항상 안달이 났었던 것 같아요. 스캘퍼님이 싸움의 결론이 어디 있나요? 양보만이 살 길이죠.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걸 제가 한 살씩 먹을 때마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을 펼쳐주고 있으십니다. 플라토닉님께서 짬뽕 드시고 오신다고, 네, 어서 식사 맛있게 하고 빨리 돌아오세요. 또 꿈꽃도 유미꿈꽃도님께서 유미님 얼굴도 착하고 마음도 착하고 의상도 굿입니다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필명이 좀 이제 다양하게 남겨지고 있네요. 좀 기대가 됩니다. 유미꿈꽃도님도 계시고 윤꿈꽃도님도 계시네요. 제가 이거를 읽다 보니까 얼떨결에 애교를 좀 부리게 되네요. 네, 이렇게 게시판으로 들어온 사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종목 기다리시는 분들 있으시기 때문에 상담 한번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게시판으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성공 세레머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필명이 좋으시네요. 성공 세레머니 꼭 해야 될 텐데.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 7,300원에 비중 10% 좀 많이 담고 있으신 건 아니지만 대우조선해양. 지금 현재가가 6,020원으로 좀 손실 보고 계세요.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봐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은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호 차장님 연결되어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조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작년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로 좀 급반등을 노리고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여전히 이제 업황 자체라든가 실적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은 매수가 생각하시지 말고, 반등 나갈 때 이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결정이 이번 달에만 나게 되면은, 차후에는 실적이 확고하게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종목은 이제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 낮춰서 물타기 빠져나온다는 생각보다는 올라가든 말든 잘해왔던 실적이라든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신 쪽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500원에서 높으면 7,000원 이 정도 사이까지 반등 나온다. 6,5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 정리하고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살펴봤습니다. 다음 진단 종목은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밝으시네요. 가지고 계신 종목 좀 수익 보고 계신가요? 소리 받아요. 소리바다 가지고 네. 계시고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5,271원이요. 이 종목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신가요? 30%예요. 네, 30%. 30%. 지금 우선 수익 구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도 어떤 부분 답답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니, 자꾸 뒤집어졌다 올라왔다 하니까 네, 얼마까지 갈지 불안불안하네요. 불안불안하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불안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한 투자 전략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재우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조입니다. 네, 소리바다입니다. 수익 보고 계신데 좀 불안하다고 하셔서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단기로는 변동성이 이제 심하게 나오는 종목이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라면은, 좀 불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오늘같이 이제 빠지는 날은 노래 나는 것보다는 조정 받고 다지고 다시 올라온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동종목의 이제 모멘텀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IT 기업이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한번 급반등이 들어왔다가 또 조정 들어오고 어제 또 급반등
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뭐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국내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인수하는 기업들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동사도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도 어쨌든 뭐 의원 가격 인상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서 주가 상승 시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뭐 싶어요. 근데 장세 자체가 워낙 좀 찌글거리죠. 뭐 종목별로 뭐 강력하게 이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뭐 등장해서 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개별 종목별로 뭐 올렸다 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으로 본다라면은 역시 급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고가를 신고가로 만들어갈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은 급등이 나오면 시초가부터 이제 이렇게 빼는 양상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뭐 그래도 이제 오늘 시초가보다는 좀 올려놓는 양봉의 형태의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빼도 그렇게 크게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뺀다 하더라도 5,000원 정도면은 다시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홀딩하면서 현재 자리에서 이제 어제 고가가 이제 5,700원 정도 되죠. 어제 종가 근처가 그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갔을 때 한 6,000원 넘어가면 보서 1차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궁극적인 목표가는 사실 뭐 탄력을 받으면은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탄력의 어떤 뭐 꼭지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이제 작년과 올해 고치면 6,500원 정도 됐으니까 6,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좀 어떠세요? 잘 못 들었어요, 목표가를. 6,500원으로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바다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게시판으로 참여 많이 하고 계십니다. 꿈꽃도 시리즈가 많이 나오고 띠리즈라고 했어요, 제가. 꿈꽃수 시리즈가 많이 있는데 다들 제가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다들 낮잠을 주무셨는지 꿈꽃도 시리즈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님께서 김태희 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정지훈 씨랑 데이트 안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정지훈 씨는 김태희 씨랑 하시겠죠. 저는 김태희 씨가 아니라서 데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게시판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코너는 제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첫 방송 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를 소개해드렸죠. 죽기 전에 시리즈로 이번에는 맛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죠. 제가 어떤 메뉴를 준비했을지 예상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전에 플라토닉님께서 드셨던 메뉴입니다. 비가 오면 이게 생각이 나나 봐요. 맞추시는 분들 있나요? 없네요, 아직. 네, 이 메뉴는 바로 짬뽕입니다. 근데 이 메뉴가 비가 와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PD님께서 짬뽕을 너무 좋아하셔서 굳이 짬뽕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짬뽕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PD님을 위한 3대 짬뽕집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전국 3대 짬뽕을 검색해봤더니 5대 짬뽕도 있고 뭐 서로 자기가 진짜 3대 짬뽕이다 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꼭 겹치는 짬뽕집이 많아서 우리 정오의 데이트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엄선해서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짬뽕집 가보겠습니다. 옆에 사진이 나오고 있죠? 워낙 유명한 곳입니다. 군산에 있는 복땡땡입니다. 사진을 보면요. 해물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보통 짬뽕 배달 시키면은 오징어 조금 말라 비틀어진 거 들어있고 홍합 껍데기만 있고 안에 보면 홍합 엄청 다 말라 비틀어진 거밖에 없는데 여기 해물이 일단 정말 아깝지 않게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역시 짬뽕은 해물 짬뽕이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짬뽕집 가볼게요. 두 번째 짬뽕집은 공주에 위치한 사진이 바뀌어야 될 텐데 여긴 군산이고요. 다음 짬뽕집은 공주에 위치한 진땡땡입니다. 여기 진땡땡이고요. 첫 번째 짬뽕집보다는 좀 확실히 비주얼이 약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또 여기는
시금치랑 양파 같은 채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깔끔한 국물이 맛있다고 해요. 덜 자극적이고 또 이런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짬뽕집, 그럼 세 번째 짬뽕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장땡땡입니다. 여긴 비주얼이 너무 압도적이죠, 아까에 비해서. 대표적인 메뉴가 이 차돌박이 짬뽕이랑 문어 짬뽕인데요.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꼭 음식이 나오면 식사하시기 전에 사진부터 찍으신다고 해요.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저라도 사진을 찍을 것 같은데 이 사진 SNS에 올리면 좋아요 좀 두둑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짬뽕집 중에서 어떤 짬뽕집 가장 맛있을 것 같나요? 저는 차돌박이 짬뽕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차돌잡이? 오늘 좀 말 실수가 많이 있네요. 차돌박이 짬뽕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맛짬뽕 먹어봤는데 맛짬뽕이 맛있나 봐요.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전국 3대 짬뽕을 준비했는데 그냥 1,000원짜리 맛짬뽕 끓여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렇게 점심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 메뉴로 짬뽕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맛집 전국 3대 짬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네, 다음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플라토닉님께서 남겨주신 플라토닉, 혹시 빌어먹을 플라토닉님이신가요? 플라토닉님께서 남겨주신 DI입니다. DI 매수가 9,300원에 비중 20%라고 합니다. 수익 구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플라토닉님.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종목 상담 남겨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상담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재우 차장님. 네. 네, DI입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더 많은 수익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축하는 드리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제 싸이가 이제 3집 내면서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죠. 뭐 최근에는 강하게 이제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 뭐 연속 상한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욕심이 과하다 보면은 화를 부를 수도 있겠다. 싸이 3집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예전에 싸이가 처음 이제 글로벌 진출했을 때처럼 그런 강력한 파괴력을 한다 그러면은 주가에서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현재 자리에서 첫 번째 진출했을 만큼 파괴력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 보이나 이것이 이제 중가까지 상한가 유지하느냐가 또 관건이겠죠. 저는 절반 정도 지금 상한가 가격에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이제 편안하게 내일부터 추가 수익이 난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즐기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기업의 가치보다는 어떤 이벤트 이슈로 인해서 급등한 부분들이고, 이것이 일단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것도 연속 급등으로 만들어갈 만한 내용이냐라고 고민해 본다라면은 글쎄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해주고 나머지는 보너스다라고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보너스다 생각하시면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라토닉님께서 남겨주신 DI 살펴봤습니다. 또 플라토닉님께서 게시판으로 DI 해주시네요. 유미씨는 백의 천사라고 하셨는데 제가 해드렸다기보다는 이재우 차장님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플라토닉님 저분 고수예요. 상담하는 게 아니라 수익 자랑하시는 거라고 희망 인내 행복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제가 몰랐네요. 속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짬뽕집 안내해드렸죠? TV 방영, 아까 희망 인내 행복님께서 TV 방영 맛집 맛보러 갔었는데 만나는 이유를 알겠음. 줄 서서 기다리는 맛이 난다고 하시네요. 항상 이런 데 가면 꼭 줄을 많이 서야 되죠? 전 최대 많이 기다려본 게 2시간 반 기다려서 어떤 스파게티 집이었는데 2시간 반 기다려서 그 스파게티 꼭 먹고 말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놀면서 기다렸다가 스파게티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우동우님께서 지금 오셨는 건가요?
네, 동호동호님께서 어제도 지켜보고 계셨나봐요. 어제보다 진행이 훨씬 자연스럽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벌써 내일은 더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게시판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9282님께서 남겨주신 성신양회입니다. 매수가 11,600원으로 비중은 30% 담고 계십니다. 이재우 차장님, 나이팅게일 이재우 차장님 다시 한번 연결해 봐 드릴게요. 이재우 차장님. 네. 네, 성신양회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뭐 동사뿐만이 아니라 뭐 시멘트 전체적으로 좀 뭐 흐름이 좋지는 못해요. 고가 대비한다 그러면은 지금 반토막이 더 난 상태죠. 올해 여름 대비. 굉장히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12,000, 13,000형보다 추가적인 하락을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역시 뭐 그러나 이제 뭐 주가 자체가 이제 워낙 많이 빠졌고 또한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런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는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발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시기는 다가오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3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 추가 하락을 좀 만들어 간 부분들인데 이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 안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1차, 2차, 뭐 3차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제 뭐 크게 이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뭐 회복이라든가 기대를 가지고 조금 더 보유한 전략이 맞지 않겠나 뭐 싶어요. 그러나 이 종목은 이제 과거처럼 올해 상반기처럼 뭐 대단한 뭐 추세 상승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수가가 지금 이제 11,500원 정도 되시니까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뭐 당장 뭐 다음 주라도 반등이 한 차례 나온다라면은 매수가 보고는 가능하지 않겠나 뭐 싶어서 반등이 좀 거래 붙으면서 좀 강력하게 나온다라면은 한 12,000원 권역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로 설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9,000원 전후까지 한번 확인하고서 또 다시 그 반발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데 9,000원 가격이 그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던 지금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든 간에 뭐 결과치는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내년 한 그 초반까지 1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두시면서 현재 좀 어려운 구간이라 하더라도 좀 기다리는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12,000원 권역까지 이제 올라온다라면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뭐 어쩐 실적이라든가 업황 뭐 다른 문제로 인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다시 되돌리고 복원시키기까지는 또 그 시간 동안 또 만만치 않게 걸리는 법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다시 상황이 좋아지고 업황과 실적이 개선돼서 재매입을 다시 한번 노린다 하더라도 12,0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고 재매수를 천천히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손실 없고 소폭 수익권역이 난다라면은 일단 매도 위에 재매입 시기를 뭐 내년 1, 4분기 이후로 천천히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282님께서 남겨주신 성신양회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DI와 성신양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게시판으로 살펴보면요. 플라토닉님께서 고수 아니라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하시는데 운도 좀 실력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두령님께서 예약 한 달 기다린 이영복 셰프집이라고 하시는데 그 밑에 또 플라토닉님께서 이영복 셰프는 누구죠? 이영복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두령님만 남기셨을 때는 저도 이영복 셰프인 줄 알았는데 이영복 셰프가 왠지 더 입에 붙는데 진짜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 연복 셰프님이 맞으신가요? 만약에 보고 계시면 정말 죄송할 것 같습니다. 연복 셰프가 맞군요. 네, 그리고 플라토닉님께서 DI 상 축하드린다는 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플라토닉님께서 스캘퍼님 역시 스킬 쩌시네 라고 하시는데요. 또 오늘은 다들 수익 많이 보고 계셔서 저도 참 기쁘네요. 그리고 두령님께서 겨울인데 비가 내리는 건 옳지 않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좀 눈이 와야지 그래도 좀 따뜻한데 비가 오고 있네요. 두령님 계시는 곳은 어디세요? 여기는 서울 합정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두령님께서 보드 타러 가야 하는데 또 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저는 보드 타러 한번 갔다가 한 번도 못 일어나고 그냥
리프트 비만 내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보든 제가 실력이 전혀 없나 봐요. 다음부터는 스키만 탑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은 LG 하우시스입니다. 매수가 16만 원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LG 하우시스입니다. 16만 원에 비중 10% 좀 작게 담고 계시긴 한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는 어쨌든 뭐 건자재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상승을 한번 탔다가 뭐 동사 같은 경우도 그 사실 작년도 거의 뭐 가을쯤이 피크였죠. 뭐 그러다 이제 올해는 뭐 전반적으로 조정을 조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올해 이제 여름 이후부터 이제 반발 시도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쨌든 뭐 건자재 쪽 같은 경우 사실 시장에서 뭐 경기와 관련된 뭐 대형주들 사업체 섹터 이들이 확고한 이익 모멘텀으로 해서 뭐 상승을 만들어 간다라면은 사실 건자재 섹터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의 상승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뭐 그렇다라면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형주 섹터 같은 경우도 일단 어떤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개선이 나온다라면 반등은 나오겠으나 그들이 이익이 확고하게 다시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돌아서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믿음을 매 분기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자재 섹터는 다시 한번 언제든지 연 단위로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재작년 대비 수익률 좀 밋밋하고 뭐 그래도 작년보다는 플러스긴 한데 어쨌든 간에 등락 거듭하는 양상만 보여줬다라 하면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수익권이기도 하시고요.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죠. 짧게 보기에는 뭐 금융 자체가 좀 답답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라면은 뭐 내년도 뭐 상반기까지 20만 원대까지 주가 상승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싶어서 20만 원 6개월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서 현재는 그대로 보유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하우시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정오의 데이트에서 이렇게 살펴드린 종목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칠봉이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은 꿈꽃도님들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또 필명 많이 기대해 볼게요. 내일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정오의 데이트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직 2시간 시장 남으셨죠? 남은 2시간도 전략 잘 수정하고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데이트하러 돌아오겠습니다.